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정가지 뒷담화 5월 28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의 코인 사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또 민주당의 최대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총선은 다가오는 상황에서 특히 이 민주당의 이 지지층 기반인 2030 세대에서 상당히 외면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외면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인데, 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을 물론 탈당했습니다. 김남국이 탈당했지만, 그건 뭐 다 압니다. 국민들도 아는 것이 이것은 일종의 뭐 이재명 대표와 합의한 탈당이다. 위장 탈당이다. 언젠가는 또 돌아갈 것이다. 꼬리 자르기다. 이런 이야기 다들 알죠.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야 됩니다. 물론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고 하지만 국회 윤리위는 언제 이 결론을 날지도 모릅니다. 쌓여있는 사람만 해도 뭐 30몇 명이 지금 윤리위에서 다 징계 대상이 되어 있는데 윤리위가 열리지를 않죠. 그럼 뭐 국회 본회의에 가서 표결을 만약에 제명을 한다고 하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김남국과 완전히 단절을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내놓으면서 본인과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선 작업, 특히 돈 세탁, 대선 작업 세탁 의혹까지 막 불거지고 있고, 여당에서도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선 자금 연관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노발대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선 자금까지 연결시켜놓냐고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김남국 의원과 완전히 결별을 하는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죠. 절대 복당은 안 된다.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선언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오히려, 기자들이 김남국 건과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답변을 피하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가 뒷담화에서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렇다면은 한번 일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재명과 김남국은 코인 공동체 아니냐, 심지어 김남국의 코인 중 상당수는 이재명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도가 나온 것이 5월 5일자 조선일보 일면 보도였죠. 그때 보면은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거래 실명제 직전에 인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상화폐 지갑에서 빠져나간 60원 상당이 일종의 현금화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월 25일 직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1년 전부터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3월 25일부터 거래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전에 다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월 9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첫 보도가 나왔고, 그때부터 대선 자금과 연결성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김남국, 이 코인, 김남국이 다량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했다는 것을 이미 조선일보 보도 전에, 언론 보도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것을 넘어서 일종의 코인 공동체였다는 정황. 그것이 이미 대선 때 지금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죠. 대선 때 코인 공동체였다는 정황이 지금 하나 나왔죠. 뭐냐 하면은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이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정책 특보 단장을 했던 위정현 교수, 지금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죠. 중앙대 교수. 위정현 교수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코인을 보면서 대선 때 이재명을 이해를 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선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석연치 않은 주장을 막 했는데, 지금 김남국 코인 사태를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P2E 게임이 있어요. P2E 게임. 쉽게 설명드리면은 게임을 해서 그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을 가상화폐 코인을 거쳐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고수도 게임을 하면서 고수톱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게임 머니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상화폐로 바꿨다가 다시 가상화폐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처럼 그때 상품권으로 바꿔줬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재명 캠프에 있던 전문가들은 이재명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게임 학회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입니다. 플레이 투 원 해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투기성이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이재명 캠프 특보단에서 반대를 했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 이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이재명과 김남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P2E 게임을 허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해야 된다.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P2E를 반대하는 것은 쇄국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특보단이 경악을 했다. 그래서 특보단장이었던 유정연 교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의 코인 사태를 보니까 이해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김남국은 그때 NFT를 기반으로 하는 대선 펀드, 이재명 대선 펀드도 발표를 하고 이것도 결국은 P2E 게임 업체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NFT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이용한 이런 어쨌든 대선 펀드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때 P2E 업체들이 엄청난 호재를 만났죠. 그래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도 그때 10%가 한 번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전문가들도 다 반대하고 일반 캠프의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고 뭔지 모르고 하는데 이재명 그리고 김남국이 줄기차게 이것을 밀어붙였다. 그러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게임 업체의 로비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해서 P2E 게임이 합법화돼서 결국은 게임 회사가 대박을 터뜨리고 그 게임 회사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였으면은 이재명 김남국 라인에서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의 코인을 대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공동체였다. 이익 공동체였다. 자,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석연찮은 조치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해 충돌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코인을 투자한 이 의문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코인 사태가 진상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고 마지못해 지시를 했고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죠. 그런데 김남국이 당에서 탈당을 해버리니까는 이게 무력화됐습니다. 무력화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또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이 윤리위는 지금 언제 결론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죠. 뭔가 확실한 조치도 안 내리고 확실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이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자, 이 상황에서 코인 사태가 23일째 오늘로 접어듭니다. 5월 5일날 첫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겨우 했던 한 조치가 코인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코인과 관련한 억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것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단 끊으려 한 것 아니냐. 자, 그리고 이재명의 지시로 탈당을 했다. 이렇게 다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자금으로 번지는 시점에 갑자기 김남국 의원은 잠적을 해버렸죠. 이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본인의 개인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한 사안이 대선 자금이 터지니까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볼 때, 친명계, 친이재명계의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최근에 김남국 의원과 통화를 했다는 것을 방송에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뭔가 또 짚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안민석이 전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나왔던 김남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김남국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죠. 무슨 뭐 거지 구스프레를 했다든가 한 푼 줍쇼 또는 이렇게 운동화가 떨어졌다. 이런 것은 상당히 개인에게 모욕적이죠. 그래 놓고 뒤로는 뭐 부자였다. 굉장히 부자였다.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 코인이 그 대선 자금 세탁용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너무 모욕적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 이렇게 안민석이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때 뭐 이것 때문에 코인 하느라고 이모 교수를 이모 교수 이렇게 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수모, 개인적인 수모보다 대선 자금에 대해서 너무 감히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선 자금이 사실이면 정치고 뭐고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모멸감보다는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극한 발언까지 하는 이것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코인이 대선 자금에 활용이 됐는데 돈 세탁이 돈. 그러면 이 돈 세탁을 하려면 어디서 돈이 들어온 게 있어야 되겠죠. 검은 돈이. 그래서 지금은 그 검은 돈이 대장동에서 흘러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김남국 의원의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의 대답은 대장동 관련해서 나는 단 한 푼의 이익도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두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결시킨 거죠. 그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착오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대장동 자금이 세탁이 되기 위해서 코인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증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남국 더 이상 자명을 하기는 어렵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아마 최근에 안산 지역구에서 포착이 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뭔가 입장을 정리 중인 것 같은데 아마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김남국 의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남국 의원이 뭔가 또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모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찰이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것이 김남국 사건을 넘어서 이재명 사건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